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새해 2023년부터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월 32만원씩 챙겨 받으실 수 있는 정보인데요. 조건에 따라 월 16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새해가 되면 정부에서 새해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인데요. 교통, 통신, 교육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 부분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 것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즉 2023년 상반기까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알뜰 교통카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즉 5%에서 3.5%로 인하한 것을 6개월간 더 연장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마일리지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일리지란 통신사 마일리지를 의미하는데 이 마일리지를 통신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니 2023년에는 5G 요금제도 좀 낮아지고 마일리지로 요금도 쉽게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를 증설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생계급여는 월 162만원으로 더 오르는데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거죠. 1인 가구 62만 3천원, 2인 가구 103만 7천원, 3인 가구 133만원, 4인 가구 162만원, 5인 가구 189만 9천원, 6인 가구 216만 8천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도 발표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 3천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한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 인상 소식도 있는데요. 기존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되며 나이가 차서 보육원을 떠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노인, 취약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 2천원으로 더 오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께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2022년까지는 월 30만 8천원이 지원됐었는데 2023년부터는 월 32만 2천원으로 상향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대상자도 더 늘어난다는 건데요. 기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만 65세 이상이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이 불만이 제기된 건데요.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이 국민연금을 15년 동안 내도 받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고작 55만 원인데 이거 받을 바에는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죠. 반면에 수령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돈 한 푼 내지 않은 기초연금 수령액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던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별개가 아니죠.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는데 오히려 나중에 기초연금에서 깎이게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납부를 했나 뭐 이런 회의감이 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재정 추계 결과가 내년 3월에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약 350만 호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높이는 것도 추진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 생필품 바우처 단가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생리대는 월 12,000 원에서 13,000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저출산 대책도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만 9세에서 10세 이하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월 임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일반 직장인에서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17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82만 명인데 이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 원까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은 원래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 세입자인데 이걸 4억 원 이하로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즉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께서 누리시고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